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야간 근무 중인 경비원은 이상한 소리와 함께 정전이 발생하자 후레쉬 하나를 들고 위층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시체 한 구가 사라진 걸 발견하죠. 경비원이 계속해서 건물 안을 살피던 중 하필이면 후레쉬까지 나가버리고 순간 인기척이 나자 소리가 난 곳으로 향한 경비원은 그곳에서 벽에 기대 앉아있는 한 여자를 목격합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눈앞에서 사라져버리죠. 깜짝 놀란 경비원이 도망치며 급히 핸드폰을 꺼내지만 안녕히 계세요. 놓친 핸드폰이 문 안쪽으로 들어가 버리고 이때 뚝배기! 누군가 경비원의 머리를 강하게 내려칩니다. 근데 기절할 때 상황을 잘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형사 중식은 사건에 대한 보고를 전해 듣고는 범죄를 저지를 상이 아니다. 나중에 과잉수사니 괜히 말 나온다. 일단 내보내. 관상법으로 산뜻하게 수사를 시작하는데요. 윤설이 45세, 바론홀딩스 회장이고요. 그 옛날에 그 일신그룹이라고 거기 재벌 2세입니다. 아무도 들어온 흔적이 없는 이곳에서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시체의 정체는 바로 일신그룹의 재벌 2세이자 바론홀딩스의 회장 윤설이. 아니 근데 시체를 왜 훔쳐갔을까요? 야, 남편은 연락했어? 부를까요? 이게 막 오라가라 할 사람이 아니라 좀 껄끄럽긴 한데. 죽은 윤설이의 남편이자 대학 교수인 박진아는 아내를 잃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급히 차를 몰고 어딘가로 향합니다. 그리고 진안이 도착한 곳은 바로 자신의 제자이자 내연 여인 혜진의 집이었죠. 입덧은? 아직 6주차라 그런가? 자신의 아이까지 임신한 혜진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던 진아는 이때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고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시체가 없어지다니? 경찰로부터 시체가 없어졌다는 소식을 들은 진아는 급히 시체가 사라진 국과수로 향하는데요. 진안이 이렇게까지 초조해하는 이유는 아내 설이를 죽인 범인이 바로 자신이었기 때문이죠. 대학 교수인 진안과 재벌 2세인 설이 신분을 뛰어넘는 결혼식으로 유명했던 진안과 설이는 서로 수평적인 부부의 모습이 아닌 상하관계적인 모습을 보이고 왜 자꾸 당신 혼자서 결정해? 내 생각도 좀 해야지. 내 회사니까. 평소 아내에게 꼼짝도 하지 못하고 살던 진아는 피곤할 텐데 마시고 좀 쉬어. 결국 독약을 탄 와인을 아내에게 건네게 됩니다. 마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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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래. 바람 쐬러 가자. 강해도 휴강해. 당신은 내 일이 우습지? 그렇게 아무도 몰래 자신의 손으로 설이를 죽인 진아는 자신의 범행이 완벽했다고 생각했었는데 어떻게 국가기관이 시체를 잃어버립니까?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사라진 시체의 행방에 진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박진환 씨, 담배 하나만 빌립시다. 중식은 미세하게 떨리는 진안의 손을 보며 진안에 대한 의구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체백은 연 흔적도 없는 오직 윤설이의 시체만을 노린 범죄. 근데 혹시 윤 회장님 간질 증상이나 다른 정신질환은 없었나요? 한편 사건을 조사하던 차 박사는 이들에게 한 가지 흥미로운 이론을 제시하는데요. 혹시 카탈렙시라고 들어보셨어요? 설이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카탈렙시란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고 몸이 뻣뻣해지면서 신체의 감각을 잃는 상태로 이러한 신체 경직 상태에서 사망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차 박사는 카탈렙시를 근거로 아주 희박하지만 윤설이가 죽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이들에게 제시합니다. 아, 여기가 무당집입니까? 여기 국과수입니다.
아니 뭐 어떤 새끼가 그냥 훔쳐간 건데 뭘 그렇게 복잡하게 풀어? 하지만 중식은 그건 말도 안 된다며 자, 법의학의 원칙, 모든 죽음은 증명되기 전까진 살인이다. 그리고 부검 없이 남은 1%는 밝혀낼 수 없는 거고 시체가 없으면 부검도 없고 즉 이거는 증거가 없어진 거라고. 이 사건을 단순한 시체 도난 사건이 아닌 증거가 사라진 살인 사건으로 추측하고 아 근데 저 새끼 죽은 지 마누라가 살아있다면 좋아서 펄펄 뛰어야 정상 아닌가? 중식은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당황하며 화를 내는 진안의 비정상적인 반응에 계속해서 진안에 대한 의심을 떨쳐내지 못합니다. 한편 전화 통화를 하기 위해 혼자 남은 진안은 시체 보관함에서 아내 윤설이의 유품이 담긴 상자를 발견하고 진안은 그 속에 들어있는 TH16을 발견하고는 소스라치게 놀라는데요. 진안이 아내를 죽일 때 사용했던 TH16은 바론제약에서 마취제로 개발 중이었지만 0.5mm만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나타나 개발이 중지된 실패작으로 물의 흡수도 빠르고 냄새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남기지 않아 부검을 해도 알 수가 없는 즉 완전 범죄가 가능한 독약이었죠. 몰라, 뭔가 이상해. 유품 안에 TH16이 있더라고. 그게 뭔 소리야? 그거 그때 다 파기한 거 아니었어요? 진안과 혜진밖에 존재를 몰랐던 TH16이 아내의 유품 속에서 나타나자 당황한 진안이 화장실에서 몰래 혜진과 통화를 하는데 그때 어느샌가 창문 앞에 티켓 하나가 놓여져 있었죠. 이 티켓의 정체는 바로 진안과 설이가 함께 보러 가기로 했었지만 진안이 갑작스런 사고를 당한 혜진에게 달려가면서 약속을 펑크낸 탓에 끝내 보지 못했던 공연 티켓이었는데요. 내가 잘못했어. 내일이라도 다시 예매해 놓을게. 보러 가자. 응? 진환쌤. 뭔가 아는 놈이 있어. 윤설이의 유품 속에 들어있던 TH16과 아내와 자신밖에 모르는 공연 티켓의 정체 그리고 2007년 7월 20일? 2007년 7월 20일에 멈춰있는 달력과 아 여기 변호사님한테 문자가 왔는데요. 그게 발신자가 윤설이 회장입니다. 아내의 동생에게 온 죽은 윤설이의 문자 팀장님, 여기 발자국 있는데요. 국과수 근처 야산에서 발견된 여자의 발자국까지 여자 발자국인데? 230. 계속해서 아내와 관련된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자 지금껏 모든 게 완전 범죄라 생각했던 진아는 아내 윤설이가 살아있다는 걸 확신하게 됩니다. 설이가 살아있어. 7월 20일. 그거 나랑 윤설이밖에 모르는 날짜야. 한쪽을 판 거야. 경찰들이 날 의심하게 만들려고. 그래도 죽었다면서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사실 TH16에는 한 가지 비밀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마약으로 중추신경계를 흥분시키면 TH16이 작용하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것.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잠시 후 진아는 사건에 대해 중식에게 계속해서 조사를 받던 중 아내와 결혼할 때 작성했었던 결혼계약서를 들키고 을이 갑이 아닌 다른 이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게 될 경우 갑은 이혼을 요구할 수 있고 을은 아무 권리도 갖지 못한다. 이후 진아는 중식으로부터 윤설이가 흥신소 사람을 고용해 자신의 뒷조사를 했었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이 말은 즉 윤설이는 혜진의 존재와 진안의 바람을 모두 알고 있었던 것. 다 준비됐어. 설이 돌아오면 바로 시작할 거야. 비행공포증 있으니까 그걸로 살면 되겠지. 진아는 자신의 범행 계획이 담긴 녹음 파일까지 드러나자 더 이상 설이가 살아있다는 걸 부정할 수 없게 됩니다. 이때 설이로부터 도착한 문자 메시지를 보던 진아는 사진을 넘기던 중 어떠한 사진 하나를 발견하게 되고 급히 혜진에게 전화를 건 진아는 잘 들어.
안에 누가 있는 것 같아. 혜진에게 집에서 떠날 것을 권유합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어버렸죠. 혜진아! 그리고 또다시 서리에게서 도착한 문자 하나. 혜진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진아는 다급히 혜진에게 달려가 지 못하고 중식에게 잡혀버립니다. 살아있어요, 윤설이. 죽은 걸로 위장한 겁니다. 진아는 중식에게 윤설이가 살아있다며 이 모든 게 다 윤설이가 계획한 짓이라 주장하고 윤설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위험한 일을 했다? 아 이제 그만해. 그 오피스텔 주소 보니까 박진아 당신 명의더만. 이건 내가 구해준 거니까. 근데 아무도 안 살아. 진안의 부탁으로 오피스텔에 사람을 보낸 중식은 그곳에 도착한 경찰로부터 오피스텔에 사람이 살지 않는다는 정보를 전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윤설이 짓이야. 주변에도 확인해봤어. 뭐 김혜진? 그런 학생 없대요. 혜진의 존재마저 순식간에 감쪽같이 사라져버리죠. 우리 지금 다 그 여자한테 놀아나고 있는 거야. 우릴 지켜보고 있어서 처음부터. 계속해서 드러나는 윤설이가 살아있다는 흔적들과 윤설이 죽었고 혜진이라는 사람은 없어. 처음부터 모든 게 윤설이의 계획이라며 끊임없이 윤설이가 살아있다고 주장하는 진안. 당신들은 윤설이란 여자를 몰라! 정리세! 과연 진안의 아내 윤설이는 정말 살아있는 걸까요? 영화 사라진 밤은 국가수 시체보관실에서 부검을 앞두고 있던 재벌 2세 윤설이의 시체가 감쪽같이 사라지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린 스릴러 영화로 아내 윤설이를 살해한 후 완전 범죄를 꿈꾸고 있던 남편 진안의 앞에 아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들이 하나둘 나타나며 벌어지는 예상치 못한 반전을 담고 있는 영화인데요. 2018년에 개봉한 이 영화는 2014년에 개봉한 스페인 스릴러 영화 더 바디를 원작으로 만든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는 보는 이들에게 카탈렙시라는 흥미로운 소재를 제시하며 스토리가 진행되는 동안 아내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윤설이의 생존 여부에 관한 궁금증을 영화의 후반부까지 최대한으로 끌고 가면서 사건의 긴장감에 힘을 더해주고 있는데요. 영화는 중간중간 각자 따로 노는 것 같은 캐릭터의 방향성에 몰입이 약간 깨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으나 대체적으로 무난한 작품으로 이러한 점이 크게 신경 쓰이지 않으시다면 추리 또는 스릴러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킬링타임용으로 이 영화 사라진 밤을 추천드리며 이 영화가 취향에 맞으시는 분들은 영화의 원작 더 바디도 함께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시면 퍼플리 무비의 새로운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으며 지금까지 퍼플리였습니다.